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시민들에게 항쟁 참여를 호소했던 가두방송. 많은 분들이 영화나 뮤지컬 등을 통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실제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인 전옥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엄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던 전 씨는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다 72년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구했던 그의 삶을 송정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를 했던 1980년 5월 21일 전옥주 씨는 가두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맨 이 여성, 당시 31살의 전옥주 씨입니다. 무용강사였던 전 씨는 친척집을 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목도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주에 울려 퍼진 그녀의 절규는 시민들의 저항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계엄군에 끌려간 전 씨는 여성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뒤 1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고문의 상처와 악몽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꿈속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내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시달립니다.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5.18 역사 왜곡에 맞섰던 전옥주 씨. 본인이 겪었던 고초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증언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이제 충격을 주었고요. 지병 끝에 기구했던 72년 삶을 마감한 고인은 동지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정신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눈 때문에 운전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빙판길로 변하기 일수인 터널과 지하차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안에 차량 여러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에는 추돌 때 발생한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신용지하차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승합차를 뒤따르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 통제가 1시간 지속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에는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인근 터널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다쳤고 광산구 장수동의 수남터널에서도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구례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천마터널 인근에선 10톤 화물차 등 차량 13대가 추돌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닭 500여 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2시간가량 교통이 통제됐고 화순군 용두터널에서도 소형차와 SUV 등 차량 4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서로 추돌했습니다. 나주시 무안고속도로 노안터널에서도 차량 6대가 충돌하는 등 오늘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20여 건이 넘는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8cm의 눈이 예보돼 있는 상황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도로 결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운전자 없이도 주행하는 화물차와 청소차가 광주 도심에서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광주가 무인 저속 특장차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실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광주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 본체에다 적재함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이나 화물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특수 목적의 덤프형 차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특장차를 제작하고 있는 이 업체는 연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광주에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계속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점점 특화되고 세분화되면서 특장차 시장은 계속 커져갈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특장차 업체가 광주 지역에만 5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과 청소차 등 생산 차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아시아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를 거치면서 특장차 생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최근에는 특장차 관련 부품 업체도 광주로 이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재작년 말에 광주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고 관련 업체들은 무인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연구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단순 제조를 했지만 그 자율주행차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평동산단과 하남 진곡산단, 수안지구와 빅그린산단 등 7개 권역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무인 특장차 실증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핵심 부품 국산화와 시스템 개발, 특장차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 어떤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 강한 부품 기업들이 미리 실증해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 육성과 함께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제조 산업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지자체 간 협의가 먼저라는 명목으로 국방부가 적극적인 이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국토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사자실무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부지를 결정할 타당성 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중립을 지키고자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에 들어서는 게 최선일지 공론화를 거치는 다른 지자체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이 어디에 들어설지 논의할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지와 병상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용역사에 4곳의 부지를 후보로 냈습니다. 시 소유의 땅이어서 설립이 쉬운 빛고울 전남대병원 인근 부지, 정부가 병상이 필요한 권역이라고 판단한 광산구와 서구 지역의 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엄선한 후보지 가운데 접근성과 경제성을 따져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되면 사업 지연과 토지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광산하고 서구하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부지 추천 받아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지금 계속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의 결정과 다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경상남도는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경남 진주에 들어설 공공의료원 부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 보다 그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전문가들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상반기 내에 전문가가 참가한 TF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 또 다양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서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공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등 2명을 포함해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광주시청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남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고 카타르에서 입국한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건설업체와 어촌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치단체는 보조금 환수는커녕 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도서종합개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여수시 궤도의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보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본금을 갖추지 못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자본금을 대납받아 사업을 따냈습니다. 경찰은 어촌계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최근 검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취재 당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던 여수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촌계와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상 펜션을 짓기로 했고 실제로 펜션이 지어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경찰과 업체의 주장이 달라 재판이 모두 끝나봐야 잘잘못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중에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명백한 피해자 격인 여수시는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 이거죠. 그러고 나면 뭐 관련자는 다 없어질 거고 다른 부서로 갔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공직에서 뭐 떠났을 것이고 그런 경우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수시는 기소 이후 해당 어촌계에도 펜션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만 지시했을 뿐 보조금 환수 대책이나 책임 소재 규명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 위촉 횟수를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지금이라도 여러 차례 위촉된 위원을 해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대구 등은 총 위촉 횟수가 3회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새로 위촉된 광주 도시계획위원들 가운데 3차례가 넘는 위원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내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광주시가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자격자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용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는 오늘 영광군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지난해 한빛원전 5호기 계획예방 정비 과정에서 전문 용접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관통관 2개를 보수 용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안위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가운데 3곳이 부실 용접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의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단순 지역사업으로 분류해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순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특별법은 오는 22일부터 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고 이낙연 대표 역시 최근 지역을 방문해 늦어도 3월 안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어있던 광주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홍석원 지휘자가 선임됐습니다. 홍석원 상임지휘자는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한 뒤 독일에서 유학했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오스트리아 티롤 주립국장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청빙제 방식으로 선임된 홍 지휘자는 오는 4월부터 2년간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각종 저감 대책을 통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 수준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16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춰 30% 이상 저감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광주의 접종 혼잡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예상 접종자가 700명을 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광주의 경우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